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의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고 이 중국 경제 위기는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4일자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 폭락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금융위기를 촉발할 우려가 있고 이는 중국 경제 위기의 전조라 그랬습니다. 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로 인한 투자 부진, 막대한 국가부채가 이 중국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어져 왔던 이 성장 모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홍콩에 본사를 둔 항생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댄 왕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경제는 변곡점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인프라나 주택 건설을 통한 경제 성장에 의존했던 오래된 모델은 본질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중국이 투자 주도 성장을 주도해왔던 지방정부 융자기구, 그러니까 LGFV도 이미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유례없는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인 LGFV, 지방정부 융자기구들이 자금 조달이 지극히 어려운 지경이고 일부는 부도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여기에 대해서 지방정부들은 막대한 재정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이 토지 판매 수익에 의존을 해왔었는데 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이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한 겁니다. 이 LGFV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같은 이런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LGFV의 채무는 지방정부 재정으로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LGFV들이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도 없습니다. 국영 중국은행이 중국 6대 은행 중에 하나죠. 이 중국은행이 2019년 말에 기준했을 때 49조 3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한 9,70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게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이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절반 규모에 해당되고요. 독일 경제 규모의 2배 해당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물론 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 LGFV의 구조가 크게 문제가 되질 않죠.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의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중국이 잘 나갈 때 하는 이야기죠.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토지 사용권 매각은 평균 30%를 차지합니다. 많은 데는 50%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카드를 꺼내면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니까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그러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권을 LGFV에 떠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올 상반기 LGFV의 토지 사용권 매입액은 4천억 위안, 한 79조 원 정도인데 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민간 개발업체의 매입액은 30%나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LGFV가 지방정부 자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본래 목적인 인프라 개발에 써야 되는데 거기다 쓰질 않고 지방정부에 헌납하는 꼴이 됩니다. 당연히 이 LGFV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방정부조차도 부채 문제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부동산을 통해서 최소한 30%, 평균 30% 정도 충당이 왔었는데 그 자금원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부채는 늘어나게 되고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방정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 사용권 매각 수익이 줄어들면서 중앙정부의 적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1월에서 8월 지방정부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은 3조 4천억 위안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은 1조 3,500억 위안이었으니까 무려 한 28.5%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만 되는데 이 또한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경제 동력 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은행 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대출 제공 같은 이런 대책을 내놓는 등 풀베팅을 하면서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중국 100개 도시의 신규 주거용 건물 평균 가격은 1제곱미터당 16,200위안, 그러니까 326만 원 정도 되는데 전월 대비 0.02%가 떨어졌습니다. 올별 기준으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100개 도시의 주택 거래 가격도 1제곱미터당 15,970위안, 한 322만 원으로 전월 대비 0.13% 내렸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국경절 연휴 직전인 1일 새 주택 구매 때 이 개인소득세 환급,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 인하, 일부 도시의 모기지 금리 하한선 하향 조정, 뭐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전망으로도 언제든 이 중국 당국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이유로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의구심이 커진 탓에 중국 소비자들이 선뜻 주머니를 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중국 당국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큰 상황에서 배기하기 무효다 하는 겁니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건설 회사들이 코로나 충격과 중국 정부 규제, 그러니까 투기 단속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새로운 아파트 공사를 사실상 거의 중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미완성 상태로 방치된 주택이 짓다만 주택이라는 거죠. 중국 전역에 200만 채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당국의 부동산 경기 살리기도 힘을 잃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입주를 못하게 된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모기지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운동을 불러오면서 이 주택시장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중국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시티그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부동산 대출의 29.1%, 한 3천조 원 정도가 부실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갈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은 악화되고 있고 결국 이 LGFV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 8월 말에 기업어음 미상환 상태에 빠진 LGFV는 43곳인데요. 한 달 전인 7월 말 27곳에 비하면 1.5배 증가했습니다. 6개월 전인 2월 말에 비하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시장정보업체인 레너투자자문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방침과 중앙정부의 부채관리 강화가 엇갈리면서 이 LGFV의 자금난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중국은 노심초사 중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확산될지, 현재로서는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위기가 예사롭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 LGFV 채권의 대량 부도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중국 경제에도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컨설팅 회사인 로디움 그룹의 로그나이트도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갈수록 정치,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로 확산됐고 이는 금융위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하죠. 뭐냐면 지방정부의 재정이 디폴트 상태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LGFV 채권 역시 디폴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겁니다. 이건 중국의 공식 경제 통계도 없는 엄청난 부실 채권이 돼가지고 중국 경제를 강타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날지 이 상상을 초월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모디스는 올해 지방정부가 약 7조 5천억 위안, 한 1,495조 원 정도 수준의 자금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LGFV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중국 경제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 LGFV는 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고 또 투자붐을 일으켜서 중국 경제를 살렸죠. 그런데
그 달콤한 맛에 빠져버린 지방정부와 중국 정부 당국이 이 LGFV 채권을 과잉 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기를 자초한 데다가 시진핑 주석의 단견으로 인한 부동산 압박 정책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겁니다. 여러분, 우려스러운 건 이 중국 경제의 이런 위기가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공식적으로는 2%에 머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EU 상공회의에서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투자 대상으로서의 중국이 갖는 매력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 탈중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진단한 겁니다. 자, 이런 현실에 눈을 뜬 중국 정부 당국이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부동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 위기가 단순하게 부동산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회복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BBC는 지난 4일 중국 경제가 어려운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제로 코로나 문제, 중국과의 디커플링으로 인한 문제, 중국 내 기후 상황의 어려움, 시진핑 주석 3년임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중국 경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과연 장기 독재의 길을 걷는 시진핑 주석이 이 난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자,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이 다시금 중국을 주계장막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궁금합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